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오늘은 그 가상화폐 과세건으로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투자자들이 혼란을 좀 겪고 있는데, 저도 뭐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과세를 어떻게 할지 관련돼서 너무 궁금하기도 해서 내용을 좀 찾아보는 가운데, 오늘 이 한국은행에서 이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이라고 하는 그런 책자가 발행이 돼가지고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이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걸로 또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내용이 그래도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그런 제안이나 어떤 법안들보다도 가장 좀 현실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돼도 크게 무리가 없을 수 있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설득력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 내용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목차부터 보면은 제가 오늘 소개할 부분은 요 두 부분을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뭐 다른 나라의 어떤 이야기나 아니면은 그 투자자의 입장이 아닌 어떤 사업자들의 입장에서의 그런 과세나 입법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 내용들은 제외를 하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될 내용이 암호자산, 여기는 암호자산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더라고요, 이름을 어떻게 쓰느냐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아무튼 이분들은 이제 암호자산이라고 썼고, 암호자산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리고 암호자산 특별법 제정, 그러니까 암호자산 입법 방향이죠. 앞으로 이제 입법을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건데, 요 두 부분만 볼 거예요. 그것만 봐도 내용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좀 가운데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에 보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특별 규제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전체 내용을 좀 이렇게 꿰뚫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제가 이 암호 자산에 대한 과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거를 이제 법을 딱 두 분류로 나눠요. 그리고 지금 특별법이 진행이 되면서 다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주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니까 화폐 관련돼 가지고 확실히 좀 집중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내용 바로 한번 볼게요. 네, 여기입니다. 암호 자산에 대한 과세가 되고, 여기 이제 딱 썸머리를 해놨어요. 네, 암호 자산에 대한 과세에 앞서 공정 과세를 위해서는 암호 자산의 법적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 암호 자산 초기에는 화폐와 상품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많이 대두되었음. 이거를 화폐로 할 거냐, 상품으로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이건 정말 전 세계적인 어떤 논란이었죠. 이걸 화폐로 했을 때, 그리고 상품, 그러니까 금융 상품이죠. 금융 상품으로 했을 때의 어떤 과세나 어떤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법들이 다르니까 어떤 걸로 해야 되느냐. 아직도 사실 이걸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암호자산은 토큰화하여 거래소에서 거래하거나 지갑 등에 보관할 수 있으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대가로 지급할 수도 있어 화폐의 기능을 일부 수행함. 화폐로서의 기능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청구권이나 소유권 등 특정 자산에 대한 권리가 토큰화된 표식의 경우 상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렇죠. 상품의 성격도 충분히 가진다라는 거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 암호 자산, 가상화폐라는 거를 전체를 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성격이 다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 안에는 이제 자세한 설명들을 뭐 예들을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국내 국외에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는 암호자산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아직 규정이 안 된 거예요. 관련 과세를 재반 시스템도 관련 과세를 위한 재반 시스템도 완비하지 못해 아직까지는 암호자산의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상당함.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죠. 이것 때문에. 그리고 암호자산이 가진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과세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과세가 되고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익에 대한 세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 그러니까 네. 입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네, 하여튼 이 부분이 좀 지금 이들이 보고 있는 시선이 어떤 시선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드렸습니다. 이 정도 이제 사전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 뭐 이 내용들이 전체 지금 다른 나라의 예를 쭉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요 표 하나로 사실 다 귀결이 됩니다. 미국은 현재 암호 자산의 성격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거는 소득 기간을 정해가지고 통산소득, 자본소득 1년 미만이면은 통산소득, 1년 이상이면 자본소득 뭐 이렇게 해서 10%, 37%, 15%, 20% 이렇게 나눠서 과금을 한다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 각 나라별로 이렇게 많이 상이하다, 많이 다르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자산으로 보고 있고 기타 소득으로 잡는다. 그리고 분리과세로 보고 20%의 세율을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내용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설명하는 입법 방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얘기겠죠. 아까 88페이지라고 했죠. 네, 보면은 이겁니다. 우리나라 암호자산 입법 방향. 암호자산 특별법 제정.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암호자산은 발행 구조 및 시장 체계가 증권, 화폐 등과는 달라 기존의 규제 방식으로는 대응이 곤란하므로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현재 법을 정하려고 하는 것도 전자금융거래법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이거를 화폐로 보자면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이제 집어넣어서 법에 적용을 해야 될 거고 상품으로 보자면 금융상품으로 보자면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겠죠. 법을 적용을 해야겠죠.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관련된 법들이 있는데 그 뭐 특정 금융정보법, 뭐 소득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련된 법률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조금 연계가 될 수 있는 법률들이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일단 제외를 시켜놓고 자꾸 더 헷갈리기만 할 테니까 전자금융거래법이랑 자본시장법 둘 중에 어떤 걸로 하느냐 그 화폐로 볼 거냐 주식으로 볼 거냐 상품으로 볼 거냐 이걸로 이제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결론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EU에서 이번에 최근에 결정됐던 그 마이카 안 규율 체계에 준하여 스테이블 코인을 암호자산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이를 다시 단일 통화 준거형과 자산 준거형으로 분류하는 한편 유틸리티 토큰은 최소한으로 규율한다. 이렇게 이제 진행된 거를 거의 초안 삼아서 우리나라도 이제 법을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특별법의 어떤
골자는 이 암호화폐를 분류를 하는 거죠. 암호화폐라고 다 같은 암호화폐가 아니다. 여기는 뭐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뭐 어떤 정말 자산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코인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코인들도 있다. 이런 걸로 이제 구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되게 말장난 비슷하게 이제 말이 좀 복잡해지는데 이걸 네 제가 그냥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준거 자산의 유형은 단일 통화, 복수 통화, 실물 금융 자산, 암호 자산, 바스켓의 세 종류로 구분하며 통화 또는 자산 바스켓을 준거 자산으로 정의하고 자산 바스켓의 정의도 별도로 규정한다. 네, 이거는 밑에 그 표로 한번 더 설명을 하는데 그걸로 이야기를 표를 보시면서 한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발행 규모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가치 안정형 암호자산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가치 안정형 암호자산으로 정의하여 유형별로 엄격히 추가 규제를 적용한다. 네,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은 좀 더 엄격한 그런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거의 이제 현금에 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하자는 거고 그리고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는 네, 뭐 이해상충 관리, 백서, 공표 의무, 부실 공시 책임 등 최소한으로 규율을 한다. 유틸리티 토큰은 뭐 규율을 최소한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밑에 보면은 그림을 좀 그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좀 이렇게 특별하게 또 따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안정형 암호자산 유형으로 열거하지 않음으로써 자동적으로 제외한다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마이카에서 얘기했던 거랑 이제 같은 내용인 거예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제가 아까 밑에 표로 다시 얘기하겠다는 게 이건데,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암호화폐라고 다 같은 암호화폐가 아니다. 분류를 하겠다. 그러니까 분류가 된 암호화폐, 최종적으로 이제 남은 최종적으로 분류된 화폐를 이제 가장 이제 높은 수준의 그런 암호화폐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화폐에 해당 그 화폐에 가장 많은 과세를 하겠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암호 자산 분류 여기 암호 자산 중에 처음에 딱 띄고 시작을 하는 게 CBDC는 제외. 한국은행에서 이 CBDC 발행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거 이제 조만간에 발행을 할 건가 봐요. 첫 번째로 이 내용을 써놨네요. CBDC는 제외하고 그다음에 증권성 유무 이걸 왜 체크를 하느냐? 증권성이 그러니까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암호화폐는 바로 이제 자본시장법 그러니까 다른 법으로 이제 규율을 하는 거죠. 이제 한국은행에서 만들고자 하는 법이니까. 그리고 범용성 여부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쓸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뭐 범용성 여부에서 이제 노가 되면은 이제 좀 더 수준 낮은 좀 가치 낮은 그런 토큰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치 안정 장치 보유 여부 해서 또 이게 없으면은 또 여기 일반 암호 자산 그러니까 조금 더 가치 낮은 암호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 자산 보유 여부 알고리즘 코인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준비 자산 100% 이상 보유 여부 보유했으면 좋은데 100%가 안 되고 일부만 그냥 혼합 알고리즘 기반 토큰 같은 거죠. 또 일부만 준비 자산이 있는 경우는 또 일로 떨어지는 거고 아무튼 이게 다 통과가 돼서 최종적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자산이다라고 이제 평가가 됐을 경우에 중고 자산의 종류 이제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암호 자산이 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암호화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그 암호화폐 종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합 바스켓 준 거, 그리고 복수 통화 준 거. 네, 이거 복수 통화 준 거도 그렇고 단일 통화 준 거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거의 스테이블 코인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죠. 여기 밑에 이제 블로그에도 보면은 여기에 대한 그림을 또 그림으로 표현을 해놓은 게 있는데 테더랑 뭐 이런 거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게 걸러진 코인들에 대해서 중요 전자화폐 토큰, 중요 자산 준거 토큰이라고 이제 이름을 명시를 해서 한국은행법 적용 감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참 분류를 해서 몇 개만 이 이제 법의 테두리 안으로 집어넣겠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이 여기까지인데, 저도 이걸 오늘 처음 본 내용을 이제 최대한 여러 번 읽어보고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설명이 좀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또 지금 이거를 그냥 이들이 설명한 거를 가지고 일일이 설명을 하려니까 제가 무슨 뭐 강사도 아니고 이 내용이 많이 좀 늘어지는 것 같은데 지루한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뉴스나 이런 거에 맞춰서 제가 이, 이 문서를 다시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그 해당 사건에 해당 순간에 그 맞게 요 내용을 뽑아서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이해가 잘 되고 더 잘 이해가 쉬워질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제가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제안서가 있다라는 정도로 오늘 설명을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